사망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말이 들리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의 몸, 그 차가운 손을 잡는 순간 제 35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 이러지 마. 제발 눈 좀 떠봐. 민수가 기다린다고. 복도에 울려 퍼지던 제 비명소리. 1998년 4월, 개나리꽃이 한창이던 그 봄날, 저는 아내에서 과부가 됐습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남편 병태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과 부딪혔거든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보고 싶어? 7살 민수가 제 치맛자락을 잡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절망에서 기적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몇 명과 동네 이웃들 뿐이었어요. 조의금 봉투를 세어보니 4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장례 비용 300만 원을 쓰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800만 원 남짓이었어요. 영숙 씨, 전세 계약이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그걸로 다시 전세를 얻을 형편은 안 됐어요. 보증금의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꼭 잡고 동네 부동산을 찾아다녔어요. 반지하에 보증금 500, 월세 30이면 되는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할게요. 당장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에이, 거기 좀 습해요. 다른 데 더 알아보시지. 괜찮아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창문은 사람 허리춤에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어두워. 무서워. 민수가 제 옷자락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전등 밝은 걸로 사줄게. 그럼 안 무섭지?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서 스며드는 습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슈퍼마켓, 미용실. 하지만 경력 없으시면 안 돼요 하는 말만 들었어요. 세탁소에서 일할 수 있어요? 길모퉁이 세탁소 앞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50대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다림질 해봤어요? 네, 집에서 늘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 매일 다렸어요. 손님 옷은 조심해야 해요. 한번 실수하면 물어내야 하거든요. 정성껏 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만 지켜보죠. 아침 9시 출근, 월급은 50만 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뜨거운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쉴 틈 없이 옷을 다렸어요. 와이셔츠 깃을 펴고 바지주름을 잡고 정장을 매만졌습니다. 증기에 손이 있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영숙 씨, 점심 먹어요. 네, 금방 갈게요. 이것만 끝내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민수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가 의자를 끌고 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나 라면 다 먹었어. 그래, 잘했어. 우리 민수 혼자서도 잘하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회사에서 먹었어. 민수만 배불리 먹으면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일했어요. 라면 한 개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방세 30만 원에 공과금, 민수 학원비까지 하면 빠듯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재봉틀 좀 보여주세요. 동네 철물점에서 저는 중고 재봉틀을 샀습니다. 3만 원짜리 낡은 기계였지만 제게는 희망이었어요. 아줌마, 바지 기장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처음 찾아왔을 때 저는 3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민수 우유 한 통 값이었어요. 밤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저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 민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 곁으로 가서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해, 우리 민수. 엄마가 더 조용히 할게. 괜찮아. 엄마 힘들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늘땀을 뜨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렇게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낼 거야. 당신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꼭 해낼게.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까만색 고급 승용차가 보였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면 말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걱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민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가,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1999년 10월, 세탁소에 단골 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고급 정장을 맡기시는 분이었어요. 강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옷을 찾아가실 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시곤 했습니다. 영숙 씨, 이 양복 좀 보세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달아줄 수 있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양복을 살펴보다가 실밥이 나간 걸 발견했어요. 단추만 다는 게 아니라 안감도 뜯어서 다시 박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집에 가져가서 해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죠. 강 사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저는 그날 밤 정성껏 양복을 손봤습니다. 단추를 달고 안감을 뜯어 다시 정갈하게 박고 구김진 부분까지 다림질했어요. 마치 새 옷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강 사장님이 양복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옷을 받아보시더니 한참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수선했습니까? 목소리에 뭔가 묻어났습니다.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손재주가 예사롭지 않네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영숙 씨가 했습니다. 영숙 씨, 이리 와봐요.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탈리아 명품 매장에서도 이렇게 정교하게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혹시 재봉일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하던 거예요. 강 사장님은 명함을 한 장 꺼내셨습니다. 섬유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인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연락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세탁소에 중년 부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운 한복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였어요. 혹시 김영숙 씨 계신가요? 네, 제가 김영숙인데요. 저는 강민호 아내 유경이라고 합니다. 남편한테 들었어요. 손재주가 대단하시다고. 유경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유경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은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건강이요? 심장이 안 좋아요. 언제 악화될지 몰라서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집안일까지 하기가 버거워요. 유경 씨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그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어요. 우리 집에 별채가 있어요. 거기서 살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급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드릴 수 있고 따님도 함께 계신다고 들었는데 교육비 지원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지만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죄송한데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유경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유산을 3번 했거든요. 그 이후로 심장까지 나빠져서 이제는 꿈도 꾸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분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일손이 아니에요. 집이 너무 텅 비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웃음소리, 아이의 제잘거림, 그런 게 그리워요. 유경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급하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보니 반지하 방습기 때문에 자꾸 기침을 했어요. 벽에 핀 곰팡이, 해가 들지 않는 창문, 좁은 공간.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는 걸까요? 일주일 뒤 저는 유경 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한번 집을 봐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주말에 민수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원이 펼쳐졌어요. 가을 국화가 만발하고 잘 가꿔진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커?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유경 씨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별채로 안내해 주셨는데 거기는 작은 집 한 채였어요. 방 2개의 화장실, 작은 거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좋은 곳을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유경 씨는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거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유경 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분이 진심이라는 걸요. 영숙 씨, 유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민수 같은 아들이요. 함께 밥 먹고 같이 웃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2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연을 만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유경 씨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예요. 민수는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웃는 아이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당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봄이 온 것 같아요.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요. 2000년 봄, 저희는 강 사장님 댁 별채로 이사했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반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해가 이렇게 밝아.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본체에서 유경 씨를 도와드리면서도 어디까지가 제 영역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영숙 씨,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유경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편하게 지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지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유경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강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유경 씨가 숨을 제대로 못 쉬세요. 곧 갈게요. 119부터 불러요.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강 사장님은 창백한 얼굴로 아내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꼭 괜찮아질 거야.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당신도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셨을까요? 새벽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 사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유경 씨의 간호사가 됐습니다. 약 시간을 체크하고 식사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밤에 발작이 올 때마다 곁을 지켰어요. 언니, 미안해요. 이렇게 폐를 끼치게 돼서 유경 씨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주니까 고마워요. 진짜 동생이 생긴 것 같아요. 유경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강 사장님은 제 재봉 실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안을 하셨어요. 영숙 씨, 야간 기술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때요? 패턴 제작이랑 디자인을 배우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배울 나이도 지났는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죠. 등록금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면 유경 씨는요? 유경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요. 민수도 학교 가고 없을 때니까 그때 다녀와요. 저녁에는 제가 괜찮아요. 결국 저는 야간 기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38살에 다시 학생이 된 거예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패턴을 그리고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 학교 다녀? 숙제도 해? 민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공부해야지. 우리 민수처럼. 엄마 멋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할래. 그 무렵 유경 언니가 민수를 위해 영재 수학 프로그램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민수가 숫자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배우면 재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은 비용이. 언니, 걱정하지 마요. 민수는 제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제가 낳지 못한 아들 같거든요. 유경 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영재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민수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수학적 사고력이 뛰어나요. 계속 키워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해 여름 강 사장님의 조카 지은이가 놀러 왔습니다. 15살 소녀였는데 민수와 잘 어울렸어요. 오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 11살 민수가 형님처럼 지은이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영숙 아주머니, 민수 오빠 진짜 똑똑해요. 그래, 우리 지은이도 예쁘고 착하네. 지은이는 방학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어느 날 밤 유경 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내가 만약 먼저 가면 민수를 부탁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에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고마워요. 언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유경 언니는 서랍을 열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조금씩 모았어요.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라고요. 언니, 받아요. 제가 아들 대학 보내는 기쁨, 이렇게라도 느끼고 싶어요. 저는 그 통장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2003년 가을,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유경 언니와 강 사장님이 정성껏 상을 차려주셨어요. 민수야, 생일 축하해. 우리 영특한 민수. 감사합니다, 이모.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사장님이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민수야, 꿈을 포기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네, 꼭 그럴게요.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비는 민수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하나가 됐구나. 우리 유경이 고마워요.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부르자 유경 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원의 목련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리는 나무처럼 우리도 함께 계절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2004년 봄 목련꽃이 만개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유경 언니가 쓰러진 날이었으니까요. 언니, 정신 차려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본체로 갔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언니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요. 119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사장님께도 급히 연락을 드렸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찢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강 사장님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사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해요. 수술이 필요한데 국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에 심장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술받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강 사장님은 미국 병원과 연락을 취하고 회사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미국 본사로 발령 제의가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일주일 뒤 병실에서 유경 언니가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이 너무 여위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국 가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지세요. 언니, 이제 민수 키울 능력 되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기술도 배웠고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언니 인생이 있잖아요. 저희한테만 매여 있을 순 없어요. 유경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언니가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출국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강 사장님은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겼어요. 저도 짐을 싸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지는구나. 엄마, 유경 이모는 다시 올 거지?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13살 아이도 느낄 수 있었나 봐요. 이별의 무게를요. 그럼 건강해지면 꼭 돌아올 거야. 약속해? 약속해. 출국 이틀 전 유경 언니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언니 손맛이 그리울 것 같아요. 미국 가서도 잘 드세요.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 서서 언니가 말했어요. 이 나무 기억하죠? 4년 전 제가 심었어요. 기억하죠? 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영숙 언니, 이 나무처럼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다시 만날 거예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인지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아니에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밤에 유경 언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언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중고지만 상태 좋은 재봉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요. 영숙 언니, 언니의 꿈을 이루세요. 언젠가 언니만의 가게를 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재봉틀을 쓰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떠나면서도 제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건 저예요. 언니 만나서 제 인생이 행복했어요. 진짜 동생을 얻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 가족이 되어가던 순간들을요. 출국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사장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영숙 씨,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유경이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강 사장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가족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언니가, 내일 미국으로 떠날 거라던 언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다니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넋을 잃었어요. 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가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자고. 강 사장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영숙 씨, 유경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언니였어요. 마지막까지 언니 이야기만 했어요. 사장님, 유경이가 남긴 말이 있어요. 민수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꼭 찾아오라고, 우리 집을 잊지 말라고요. 사장님이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국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미국에 가야 합니다.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민수 잘 키워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본체가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유경 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서랍에서 또 하나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대학 등록금, 엄마가 보내는 마음이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목련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니 약속 꼭 지킬게요. 민수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언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으로요. 그리고 언젠가 강 사장님을 꼭 다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세요. 봄바람이 불어와 목련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꽃잎을 손에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슬픔을 힘으로 바꾸겠다고, 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저는 민수와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유경 언니가 남겨준 재봉틀과 통장, 그리고 가슴 한편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들을 가지고요. 엄마, 우리 또 이런 데서 살아? 민수가 좁은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4년간 넓은 집에서 살다가 다시 좁은 곳으로 돌아온 거니까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곧 더 좋은 곳으로 옮길게. 아니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13살 아이가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유경 언니가 남겨준 재봉틀을 방 한구석에 놓았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기계였습니다. 제가 만지자 드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마치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유경 이모가 준 거지? 응. 이모가 엄마한테 꿈을 이루라고 주신 거야. 그럼 엄마 꿈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이요? 그동안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가게를 여는 거, 사람들이 찾아오는 작은 수선집이라도 말이야. 와, 멋있다. 나도 돕고 싶어.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은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의 평수는 작지만 월세가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유경 언니가 남겨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간단하게 가게를 꾸몄습니다. 중고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언니의 재봉틀이 전부였어요. 간판을 달던 날이 기억납니다.
영숙이네 바느질이라고 써진 작은 간판이었어요. 엄마, 간판 예쁘다. 그치? 우리 민수 덕분에 엄마가 사장님이 됐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야? 바지 기장 좀 줄여줄 수 있어? 물론이죠. 내일 찾으러 오세요. 손님의 옷을 받아들고 재봉틀 앞에 앉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경 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첫걸음을 뗐어요.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정성스럽게 수선한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영숙 씨 솜씨는 정말 믿을만해요. 맞아요. 여기서 고친 옷은 새 옷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유경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언니가 알아봐준 제 재능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에서 배운 실력으로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머니, 민수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명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단둘이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유경 이모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지? 그럼 우리 이모가 제일 기뻐하실 거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명문대 수학과에 합격했어요. 입학식 날 교정을 거닐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경 이모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민수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는 걸요.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석사를 마친 뒤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로 취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았어요. 엄마, 첫 월급이야. 엄마 선물. 민수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얀 목련꽃이었어요. 왜 목련꽃이야? 엄마가 매년 봄마다 이 꽃 앞에서 누군가를 생각하잖아. 유경 이모시죠? 그래. 맞아. 이모님이 좋아하셨던 꽃이잖아요. 이모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한 아이로 키운 게 제 인생 최고의 성취였어요. 명절마다 저희는 유경 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 작은 묘지였어요. 언니, 민수 잘 컸죠? 언니가 바랐던 대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이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이모님 덕분이에요. 민수도 저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옆 나무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과 연락이 끊긴 거예요.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주소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너무 먼 나라였어요. 엄마, 꼭 찾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제 가게 영숙이네 바느질은 동네에서 소문난 수선집이 됐어요. 벽에는 유경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 은인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인연도 있으시군요. 아직도 연락하세요? 아니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하지만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라 믿어요. 어느 날 민수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상사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름이 뭔데? 강지은이요.
엄마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지은? 설마 그 지은이일까요? 강 사장님의 조카 지은이가 맞을까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언제 만날 수 있어? 다음 주에 상견례 자리 마련할게요.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여름 민수와 놀던 소녀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유경 언니, 이게 언니가 말했던 다시 만날 날인가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련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또 다른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 봄 목련꽃이 피어나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민수가 예약해둔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 지은 씨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 엄마가 왜 이렇게 떨리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뒤섞였어요. 강지은이라는 이름, 미국에서 왔다는 것, 회사 상사라는 것. 모든 게 15년 전 그 소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순떡 씨, 아니 영숙 씨, 강 사장님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옆에 선 여성은 다 자란 지은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사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이 아세요? 민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 오빠, 저 기억나요? 지은이에요.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만났잖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그때 그 지은이가 맞아? 네, 오빠. 맞아요. 세상에.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숙 씨, 편지 받았어요. 주소가 바뀌어서 답장을 못했지만 늘 생각했어요. 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장님과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자랐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수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유경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유경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움이 식탁을 감쌌어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아주머니,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인 아들 민수를 꼭 찾아야 한다고. 이모의 마지막 소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발령을 자원했어요. 민수 오빠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오빠가 수학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영재 프로그램 다녔다고 하시길래 설마 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강 사장님 댁에서 살았던 적 있냐고.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찾고 싶었던 그 지은이가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강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다 유경이가 하늘에서 이어준 인연입니다. 그 아이가 늘 말했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우리가 꼭 다시 만날 거라고요. 사장님, 영숙 씨, 민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만들어주셔서요. 무슨 말씀을요? 유경 언니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수와 지은이가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주머니, 저 이 사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빠와 제가 처음 만난 날이거든요. 나도 이 사진 기억해. 내가 수학 문제 물어봤을 때지? 네, 오빠가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부터 좋아했나 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국에서 회사 키웠어요. 유경이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말을 잊지 않았어요. 민수를 찾아야 한다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저희가 뭘 했다고요? 오히려 은혜를 입은 건 저희인걸요. 아니에요. 유경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영숙 씨와 함께했던 그 4년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난 거였죠.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집에도 목련나무를 심었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묘목이었죠. 꽃이 필 때마다 유경이와 영숙 씨가 생각났어요. 목련나무를요? 네. 유경이가 심었던 그 나무요. 씨앗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키웠어요. 지금은 큰 나무가 됐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경 언니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이 나무처럼 다시 만나요. 언니, 약속 지켜주셨네요. 지은이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허락도 받았어요. 영숙 씨가 괜찮으시다면 저도 기쁘게 축복하겠습니다. 강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엄마, 고마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경 이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서 제일 기뻐하고 계실 거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 사장님, 지은이, 민수, 그리고 저.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원래 가족이었잖아. 그냥 잠깐 떨어져 있었던 거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레스토랑 정원에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유경아, 보고 있니? 내가 바랐던 일이 이뤄졌어. 우리 다시 만났어. 사장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유경 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목련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이게 꿈만 같아. 유경 이모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그렇지? 그래. 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나 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련꽃 향기가 짙게 퍼졌어요. 15년을 기다린 봄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2020년 가을, 민수와 지은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가을 국화가 가득했어요. 유경 언니가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지은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어머니라니. 아직 어색하네.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정말 제 어머니시잖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지은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민수 오빠는 제게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강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숙 씨, 오늘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이날을 유경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일 좋아하시면서요. 그렇겠죠. 우리 둘을 가족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민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2년 전 남편을 잃고 절망했던 35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신랑 신부가 맞절을 올릴 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의 사연이 특별합니다. 어린 시절 인연을 맺고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피로 연장에서 강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제 딸 지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 신랑 민수는 제게 특별한 인연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내가 친자식처럼 아꼈던 아이거든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랑 어머니 김영숙 씨입니다. 이분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자 진짜 가족입니다. 사장님이 제게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영숙 씨,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평생 함께 하시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세상에 축하해. 아기 이름 벌써 정했어요. 딸이면 유경이라고 지으려고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경 언니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아이, 그 이름이 이렇게 돌아오다니요. 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모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모님이 우리 딸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2021년 봄 목련꽃이 만개한 날 손녀 유경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유경아, 할머니야. 잘 왔어.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에서 생명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영숙 씨, 우리 유경이가 돌아왔네요. 강 사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워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로요. 네, 그렇게 하죠. 얼마 뒤 강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영숙 씨 가게 옆에 공간이 하나 비었더라고요. 거기에 작은 아틀리에를 내면 어떨까요? 아틀리에요? 네. 유경 아틀리에라고 이름 짓고 영숙 씨가 디자인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큰 선물인데요. 선물이 아니에요. 동업이죠. 영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유경 아틀리에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들이 걸려 있고 유경 언니 사진이 벽에 걸렸습니다. 언니 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첫 손님은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원피스 정말 예뻐요. 유경이 돌잔치 때 입을래요. 그래,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어머니 손끝에는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유경이 돌잔치는 봄날에 열렸습니다. 정원에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유경이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벌써 걸음마를 뗀 아기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유경이 할머니가 안아줄까? 응. 아기를 안고 목련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강 사장님도 함께 서셨어요. 유경아, 이 나무는 내 이모 할머니가 심으신 거야. 이모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고 계셔. 이모 할머니? 응.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그날 오후 우리는 유경 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강 사장님, 민수 부부, 그리고 저. 아기 유경이도 함께였어요. 언니 약속 지켰어요. 민수 훌륭하게 키웠고 강 사장님도 다시 만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름을 물려받은 아기도 왔어요. 우리 다 함께 왔어요. 유경아, 고마워. 영숙 씨와 민수를 보내줘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강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유경이에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래요. 민수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묘비 옆 나무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유경 언니가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65살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고 손녀 유경이를 돌보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3살 된 유경이가 재봉틀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보물이야. 이모 할머니가 주신 거거든. 할머니 이걸로 예쁜 옷 만들어? 그럼. 우리 유경이 원피스도 이걸로 만들었어. 와, 신기해.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세월을 넘어 꽃을 피운다는 것을 배웠어요. 창밖으로 목련꽃이 흩날립니다. 유경 언니가 약속했던 그 봄이 매년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유경이. 손녀를 꼭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경 언니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